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알파벳 집착하는 아이 그 치료 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그룹 아이들은 한 달이 아니라 매주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발달을 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명 못했던 말인데 이번 주에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치료사뿐만 아니라 부모님, 어린이집 선생님 모두가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단순 발달 지연이어도 지연은 지연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치료를 진행했고요. 변화가 더뎌서라기보다는 한번 시작한 치료를 정상 궤도까지 완전히 올라가려고, 그리고 부모님도 본인의 걱정을 덜 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원하시다 보니까 1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치료를 6개월 이상 진행하면서부터는 알파벳 표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놀이도 역할놀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이것저것 잘하게 되면서 굳이 알파벳을 갖고 놀 이유가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 아이들은 변화가 더딘 편에 속했습니다. 기본 1, 2년은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알파벳에 대한 선호는 한글, 숫자, 곱기, 도형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은 아이도 있고, 병원에서 자폐검사를 받은 아이도 있고, ABA, 플로타임 이렇게 치료를 다양하게 늘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번 그룹의 아이들의 치료 초기 한 1, 2년 이상은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기보다도 발달 문제의 원인을 찾고 과거를 더듬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치료사 입장에서는 이 역시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변화가 물론 있긴 하지만 더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는 부모님의 의사로 종결되는 아동들도 흔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한 아이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적으로 놀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의사 표현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지 그게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1번 그룹과의 차이점인 거죠. 2번 그룹의 경우 보통 치료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가 됐건 초등학교 입학 전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치료를 이어가는 편입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 그리고 가정에서 열정적으로 치료 연계를 잘해준 경우, 또 장애의 심각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치료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정리하면 1번 그룹은 발달 변화가 빠르다, 정상 발달과의 갭이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선호가 점점 줄어들고 한국어 사용이 크게 증가한다. 1년 정도면 알파벳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2번 그룹은 발달 변화가 좀 더디다. 그러나 정상 발달과의 갭은 분명히 줄어든다. 다만 시간이 2년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 부모와 아이의 인내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가정에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치료를 얼마나 연계해 주느냐, 심각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예후가 많이 달라진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알파벳에 집착하는 그룹별 치료 후기를 마칩니다.